비트코인 큰형님이잖아요. 큰형님이 이렇게 미친듯이 빠지고 있는데 이 완전 막내 동생 같은 오히려 이렇게 오른다는 거죠. 원래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을 다 따라가거든요. 하지만 역행하고 있죠. 이거는 올해 중에는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좀 과감하게 매수를 할 수 있죠. 아니 이게 세 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어.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한 12강에 16만 15,000원 9천 정도 원.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에 좀 방송에서 언급을 많이 했죠.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방송에서 알트 언급을 갑자기 많이 하냐,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많이 한 게 한 요때부터거든요. 요때. 그리고 지금 가격의 흐름이 이렇게 가거든요. 많이 할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지금 오른 다음에 얘기한 게 아니라 이때 근데 안 떨어져서 일단 100개만 샀다. 이 말씀드린 게 이때였거든요. 네. 코스다에서도 말씀드렸었고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 심상치 않았어요. 네. 제가 통코인은 계속 째려보는 코인이거든요. 이거 언제 사지? 하고 타이밍만 재고 있는 그런 코인이거든요. 요때 샀으면 그래도 괜찮았는데 저는 더 빠질 줄 알았어요. 한 4달러에서 5달러 정도 오면 요때 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이 생각을 좀 버렸습니다. 제가 졌어요. 이게 4달러까지는 가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저께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어요. 아니, 사상 최고가 갱신한 게 뭐가 대단하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 차트랑 비교를 해보죠. 비트코인 큰형님이잖아요. 큰형님이 이렇게 미친듯이 빠지고 있는데 이 완전 막내 동생 같은 통코인은 오히려 이렇게 오른다는 거죠. 너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같은 시간대의 차트라고 하기에는 원래 비트코인을 알트코인들이 다 따라가거든요. 하지만 역행하고 있죠. 좋은 쪽으로 역행하고 있죠. 비트코인은 빠지고 있는데 통코인은 오르고 있죠. 이거는 뭐 어느 시점이 될진 모르겠어요. 뭐 올해 중에는 좀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도 큰 폭의 상승일 수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시점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통코인은 한 20달러 정도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 6달러 정도 됐을 때는 20달러가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8달러가 된 시점에서 20달러 가는 게 솔직히 뭐 이거 잡코인이잖아요. 알트코인인데 잡코인을 요 정도 기대 수익으로 사는 건 좀 많이 아쉽죠. 이게 20달러만 돼도 시가총액이 한 100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40달러 갈 수도 있지 않냐. 40달러면요 200조거든요. 200조면 이더리움 바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솔라나도 이기고 BNB도 이기거든요. 40달러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8달러인데 40달러. 그래서 저는 매수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되게 좋은 거긴 한데 왜 그러냐면 대안이 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지금 뭐 한 3,500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더리움만 해도 저는 한 7,000달러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톤코인 사는 것보다 이더리움 사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네, 톤코인 또 언제 크게 빠질지 모르는데 이더리움은 그래도 저점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이더리움이 나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66,000달러인데 나중에 한 15만 달러 정도는 갈 것 같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은 비트코인 사는 게 더 이득이죠. 네, 그래서 톤코인이 좋은 건 맞는데 근데 톤코인 투자할 바에는 그냥 비트나 이더 사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톤코인이 급등을 많이 했잖아요. 단기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어떤 악재에 의해서 여기까지 혹시나 빠져주면 뭐 얘 알트코인인데 반토막 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이지만 없진 않습니다. 네,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반토막이 나서 한 4달러, 5달러 제가 원하는 가격대 요 가격에 와주면 그때는 매수할 만하죠. 예를 들어서 4.5달러에 샀는데 20달러가 됐다.
수익률이 이렇게 되면 꽤 유의미하잖아요. 그래도 한 3,400% 되니까 요 정도면 매수할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잘하면 뭐 한 30불까지는 정말 잘하면 거품이 일면 여기까지도 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통코인 진짜 좋은데 이 가격을 안 주네요. 그게 뭐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온도 파이낸스가 상장이 됐죠. 업비트에 상장이 됐습니다. 네, 온도 코인, 온도 파이낸스 코인도 올해 진짜 미친 듯이 올랐죠. 올해 상장된 코인인데 여기까지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지만 어저께 비트 빠지면서 온도 파이낸스는 같이 빠졌거든요. 이게 진짜 정상적이지. 어떻게 비트코인이 그렇게 빠지는데 통코인은 더 많이 오르죠? 되게 얄밉습니다. 그래도 얘는 뭐 진짜 코딱지만큼 빠진 거긴 한데 빠지긴 빠졌잖아요. 네, 뭐 한 10% 이상은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빠져줘야죠. 그래야 좀 매수할 맛이 나지. 근데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저는 못 사겠어요. 네, 계속 이 와중에도 계속 오르고 있는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6불대만 와줘도 이제는 좀 매수할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100개 샀다고 말씀드린 게 한 6.3불인가 됐거든요. 한 요쯤에 산 것 같다. 요쯤에 사고 그래도 좀 하락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더 많이 올라버렸죠. 아쉽습니다. 내가 한 100개쯤 사면 떨어져 줄 줄 알았는데 올라버렸네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네, 조금 더 사긴 했어요. 한 요쯤에 그래도 100개는 너무 적은 것 같다 해서 조금 더 사긴 했는데 더 사진 않으려고요. 8분 넘어서 사면은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매수할 때 시총을 보고 사야 돼요. 물론 텔레그램이라는 그 커뮤니티가 대단히 좋은 커뮤니티고 톤코인 생태계도 지금 엄청나긴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긴 한데 솔라나를 넘기는 아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톤코인이 솔라나를 넘는 건 다음 시즌에나 돼야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한 2029년에나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이고요. 톤코인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도 크립토 윈터가 일단 오면은 얘가 무슨 뭐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30불까지 올라갔다고 쳐도 그냥 열토막 납니다. 10불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네, 요때는 좀 과감하게 매수를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8불에 사는 것보다는 이때 떨어졌을 때 10불에 사는 게 저는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오를 때는 잘 못 사겠어요. 그래서 톤코인은 좀 올라가면 그냥 보내줄 생각이고요. 여기까지 떨어져 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여기까지라도 한 6불대 한 6.5불 라인 여기까지라도 빠져주면 저는 좀 추가 매수할 생각이고요. 한 4.6불? 요 라인까지 오면은 좀 과감하게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톤코인은 그 와중에 신고가를 찍는 거 보면서 제가 좀 많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톤코인 좋게 보고 있었는데 매수 찬스를 안 주네. 뭐 이런 건 뭐 보내줘야죠.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크립토계가 코인판이 이런 애들도 기회 주더라고요. 네, 그냥 영영 오르기만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또 큰 기회를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월드코인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요때 가격이 2.4불이었는데 11불까지 올랐거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미친 듯이 오를 때 근데 월드코인은 계속 오를 것만 같았죠. 한없이 오를 것만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못 사서 너무 소중하다. 속상하다. 여기라도 더 오를 수 있으니까 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포모가 와서 매수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네, 저는 그래도 나름 한 요 정도 샀거든요. 매물대 다시 오는 거 보고 요 정도면 괜찮지 하고 샀는데 메롱 하고 이렇게 쭉 빠지고 있죠. 네. 저 월드코인 평균 매수 단가가 한 9.5불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3.5불이 안 되네요. 한 3.4불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졌죠. 네,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그래봤자 뭐 그냥 알트코인일 뿐이잖아요. 이렇게 톤코인도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톤코인을 매수하고 싶더라도 저는 안 할 겁니다.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 판단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올라가면 버리면 되죠. 네, 보내주면 되죠. 떨어지면 매수하면 되고 톤코인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격은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목표 가격이 20달러에서 30달러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크게 메리트는 없죠. 아니 8달러에 사서 20달러 가면 되게 좋은 거 아니냐.
확정 수익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걸 누가 확정을 해주면 아주 좋은 건데 확정이 아니잖아요. 네. 그 정도 기대 수익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톤코인 투자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 방송 듣다 보면 뭐 이거저거 얘기하다 결국엔 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야.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 잡다한 코인들보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좋은 코인이니까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이 당연히 훨씬 좋습니다. 비트코인 위주로만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보다 좋은 투자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코인 뉴스들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로 5대장이죠, 5대장. 제 선정 기준은 그냥 제가 선정한 거예요. 나름대로 제가 순위를 좀 매겨봤습니다. 비트코인이 당연히 1등이고요. 이더리움이 2등이고, 그 다음에 BNB가 현재는 3등이에요. 근데 저는 BNB는 솔라나가 나중에 뒤집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톤코인. 이렇게 해서 저는 올해 그리고 내년에 이번 시즌에 5대장을 이렇게 뽑고 있거든요. 그냥 주관적으로 뽑은 겁니다. 이렇게 뽑고 있는데 BNB는 저는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BNB는 바이낸스 코인이거든요. 바이낸스 코인이면 바이낸스에서 많이 들고 있겠죠. 바이낸스의 설립자가 자오장펑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지금 아직 구치소에 있을 거예요. 4조 벌금 내고 구치소에서 한 3달 있고 그런 상태인데, 하여튼 자오장펑이라는 사람이 바이낸스 코인에 무려 64%를 들고 있어요. 이거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가 다 들고 있으면 어떡해. 좀 이렇게 유통을 시켜야지.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코인을 발행했어요. 성정길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성정길 코인을 팔았어요. 그리고 사용처를 만들어주면서 코인의 가격을 띄웠습니다. 근데 내가 99%를 예를 들어 내가 다 갖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는 1%만 시중에 유통시킨 거예요. 그럼 유통량이 적으니까 가격이 펌핑이 잘 되겠죠. 나는 다 갖고 있으면서. 그럼 돈은 내가 다 버는 거죠. 자오장펑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9,400만 개를 지가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따져보면 한 610억 달러라고 합니다. 610억 달러.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대략 한 85조 정도 되거든요. 85조. 아니 1조만 돼도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나라의 그 누구보다 부자입니다. 네, 85조. 이게 좀 맞나요? 네, 저는 이게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BNB에는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네. 자오장펑 배불려주는 일인 것 같아서 좀 별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요 4가지 위주로 투자를 할 건데 솔라나는 네, 너무 일찍 내려서 솔라나는 이번 시즌은 아웃이고요. 다음 시즌에는 이렇게 4개의 코인에 투자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크립토 윈터에 운 좋게 주술라고요. 제 생각에 이번에도 크립토 윈터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비트코인은 좀 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은 처참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90%막 이런 게 또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게 나오면 2026년쯤 되겠죠. 얘네들을 주술 거예요. 운 좋게 또. 운 좋게 주서야 돈 벌죠. 네. 그게 제 생각에는 암호화폐로 크립토로 돈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톤코인 요런 데에다가 막 1억을 투자했다고 치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요런 데에도 얘네들은 비트코인에 예를 들어서 한 2, 3억 정도 이렇게 투자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얘네가 5배만 올라도 15억이고 얘는 한 10배 갈 것 같은데 그럼 10억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즌인 26년에 매수를 해가지고 26년 말 정도입니다. 대략 27년 정도죠. 29년이 되면 좀 부자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생각하고 있어도 실천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네. 앞으로 투자 계획은 저는 이렇게 할 거고 앞으로도 방송에서
네, 통코인 좋은 가격 온 것 같아서 좀 살 거다. 사기 전에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살게요. 또 산 다음에 샀다 하면 또 기분 나빠하시니까 통코인을 지금부터 분할 매수 시작할 거다. 이야기하고 뭐 매수하고 비트코인도 이제는 좀 분할 매수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시기가 오면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 방송 이렇게 챙겨보지만 나중에 그때가 오면 아마 안 보실 거예요. 조회수도 되게 안 나오거든요. 크립토 윈터가 오면. 그래도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할 때도 미리 일주일 전부터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여튼 팔면서 어차피 분할 매수할 거니까 팔기 시작할 때는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형님, 어저께 5억 달러, 그러니까 대략 한 7천억 정도죠. 7천억 정도 비트코인 살 거다 전환사채 발행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좀 부족하게 느끼셨나 봐요. 1조 어치 사겠다.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1조 어치 매수하겠죠. 네, 그러면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발로 좀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7월부터 다시 재차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뭐 7월일지 8월일지 9월일지 몰라도 그래도 곧쯤엔 되지 않을까요? 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최대 11월까지 늘어질 수는 있지만 그때까지는 저는 뭐 특별한 거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홀딩을 할 생각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인 번스타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10년 안에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100만 달러. 100만 달러면 지금 기준으로 한 14억 정도 되죠. 14억 정도. 비트코인 한 개만 있어도 부자라는 소리죠. 네, 여러분들 저번에 조사해 보니까 비트코인 한 개 이상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한 개 모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가급적이면 이거는 좀 오래오래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한 10년 정도는 보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거 한 개랑 와이프 거 한 개, 그러니까 저희 가족 두 개죠. 애들도 좀 증여를 할까도 좀 생각 중인데 전 증여에 대해서 부정적이라 그건 좀 생각해보고 어찌됐든 두 개 정도는 저는 한 20년 이상 가져갈 생각이거든요. 제가 70살 될 때까지는 가져갈 생각인데 전 진짜 궁금해요. 와, 20년 후에는 비트코인이 얼마가 될까?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50억에서 100억 사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50억에서 100억. 물론 20년 뒤니까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한 2004년 그리고 2024년 20년이 지나면 뭐 화폐 가격이 폭락할 것 같지만 요때쯤에 제가 기억하는데 대학 다닐 때 밥 먹으면은 대략 뭐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요 정도 들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도? 요 정도 들었었는데 지금 밥 먹으면은 싼 데는 한 8,000원에서 대략 한 12,000원 정도 요 정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2배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2~3배 정도. 그죠? 그럼 이때 50억이 지금 기준으로 한 25억 정도는 될 거란 말이죠. 25억 정도. 지금 기준으로 25억 있으면 상당히 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월등히 뛰어넘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장기로 가면 갈수록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아주 우량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혹시 갖고 계시면 한 개가 좀 부담스러우면 0.1개라도 좀 오래오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은 좀 다 파는 게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좀 저는 토지 투자자거든요. 원래 부동산 토지 투자자인데 부동산 토지 투자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 뭐 요런 게 되게 매력이거든요. 그리고 귀찮지 않고 비트코인이 딱 그런 거랑 좀 성격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래오래 가져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슈퍼 초울트라 우량 자산이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게 또 있나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되게 좋아하고 뭐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막 움직이면 뭐 요러면 어떻습니까? 뭐 어차피 올라갈 건데 요런 기간에 이거 버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던데 뭐 존버 뭐 버틴다 이 버티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홀드하고 있으면 되는데 홀드하고 있는데 굳이 가격표 안 봐도 되잖아요.
네, 물론 저 방송 때문에 가격표 열심히 보고 있긴 하지만 토지, 뭐 저 토지 뭐 그냥 적지 않게 있는데 시세에 전혀 관심 없어요. 뭐 얼마에 팔리는지 별로 관심 없고 제가 토지 갖고 있는 것도 까먹거든요. 비트코인도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게 나 갖고 있지.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그렇게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싸다 싶으면 돈 생겼는데 싸다. 그럼 매수하면 되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솔라나 이야기 한 번도 안 하고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가 뭐 제가 아는 사람 두 명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릭 발추나스랑 제임스 세이파트 이렇게 두 사람인데 제임스 세이파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1월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죠. 그리고 4월 달에 5월 달이죠. 5월 23일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됐죠. 그럼 우리가 다음은 누구냐? 이게 너무 궁금하단 말이에요. 다음은 아마도 솔라나일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솔라나가 올해 승인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내년에도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솔라나가 된다면 적어도 2027년에서 2029년 요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ETF가 승인될 거니까 솔라나를 투자하겠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솔라나는 뭐 어찌됐든 뭐 실용성이 괜찮으니까. 그리고 민코인 붐이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솔라나는 뭐 투자하기 괜찮은 자산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한 140불 정도까지 빠졌잖아요. 네, 요 정도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투자하지 않을 거지만 그냥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5개 코인 얘네들에 투자하는 거는 뭐 올해는 계속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이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우리가 뭐 10배 노리는데 이런 코인들에 투자하기는 좀 부담되죠. 얘네들이 10배 오른 코인들은 아니니까. 하지만 10배 오를 코인들은 열토막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월드코인이 한 7, 80% 빠졌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발트 저도 투자를 하지만 그런 건 좀 위험하니까 좀 소액으로만 접근하시고 암호화폐에 유의미하게 투자하는 건 얘네들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그냥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그렇죠.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호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는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음.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는 분들, 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